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애니멀 커뮤니케이터 에코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이번에 교감을 나눌 아이의 이름은 꼬미니입니다. 이제 꼬미니도 거의 이제 어쩌면 이 교감이 마지막 교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공개적으로 비공개적으로도 정기적으로 교감을 했던 아이고 이제 만날 때가 다 됐어요. 견주께서 전해주길 원하신 메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어디에 있는지 궁금하다 하셨어요. 아직 목연과 함께 있는지 궁금하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꼬민이가 이 질문들을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만나게 되는 것인지도 궁금하다 하셨어요. 글쎄요, 이 질문을 보고 아이가 대답을 해줄 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는 받은 질문은 그대로 전했고 대답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첫 번째 질문과 두 번째 질문에서 대답을 들었다면 이번에 찾아갔을 때 못 만난다면 아직 조금 더 있어야 만나게 되는 것인지 조금 후에 다시 만나게 되는지도 물으셨습니다. 그 다음으로 털의 색상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알려줄 수 있는지 궁금하다 하셨고요. 다시 만나게 되면 무척이나 어린 아이일 텐데 우리의 모습, 냄새, 목소리 등으로 알아차릴 수 있는지도 궁금하다 하셨어요. 요청의 말 이렇게 있습니다. 교감을 마쳤고요. 교감 나눈 내용을 영상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꼬민이를 만나기 위해 여행을 시작하였습니다. 교감을 시작할 때는 보통 명상을 하고 명상이 끝나면은 메인 사진 여러 사진을 보내주시잖아요. 그 중에 이제 메인 사진 눈이 잘 나오고 제가 모습을 잘 떠올릴 수 있고 이런 사진을 선택을 해서 바라보고 이름을 부르고 기다리거든요. 근데 그런 모습을 그리면서 이제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진동이 먼저 들려와요. 그 진동과 소리. 소리에는 진동이 따라오잖아요. 같은 거긴 하지만 약간 들려요. 소리는 말 그대로 들리는 거고 진동은 이렇게 몸에 좀 느낌 이런 거거든요. 같은 거긴 하지만 어쨌든 체감적으로 들리는 것과 느껴지는 것이 동시에 있어요. 처음에는 그것이 굉장히 작게 들리는데요. 점점 저희 주변 가까이서 더 크게 느껴진다라고 알 수 있었습니다. 생명으로서 살아있구나 하는 그런 알매의 시간이었어요. 심장의 그런 두근두근 하는 맥박의 소리와 그에 맞춰서 공기가 전체가 울리는 온몸을 울림통으로 쓰는 것처럼 느껴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몸 아닌가? 라고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 때 물질적인 몸은 아니에요 라고 합니다. 그저 내가 어떻게 있는지 전하고 있을 뿐입니다 라는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엄마가 남겨준 메시지 전해줄게. 잘 들어보고 이야기해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이야기 부탁해 라고 방문한 목적을 전했습니다. 꼬민이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일까? 케이지 안에 있니? 목연이 같이 있니? 라고 물었습니다. 우선 보이는 것도 일부분 보이는 모습도 있었어요. 거대한 케이지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케이지 하면 어떤 이런 통 같은 거잖아요. 그런 통이 아니라 어떤 장소이기는 한데 망 같은 게 있었어요. 그냥 그래서 저는 그냥 그것을 케이지라고 얘기를 드린 것이에요. 정확히는 망 같은 것이었어요. 혼자 있지 않고요. 다수가 지내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꼬미니를 찾는 그 목연이 있구나라는 것도 느껴집니다. 그 목연의 마음에는 걱정과 염려와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을 전하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같이 있는데 모균이 느끼는 그 감정은 무언가 준비한다라는, 이별을 준비하는 그런 마음 같았어요. 그래서 곧 모균과 떨어지거나 어쩌면 지금은 떨어졌을 것 같다라고 대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바로 만나게 되는 것일까라고 물었습니다. 네, 이제 4월 3일 내일 이제 만나러 가신다고 샵에 방문할 예정이다라고 했는데 바로 만나게 되는 것일까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느낌적인 것은 이렇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예요. 네, 내일 만나게 되는지 못 만나게 되는지 지금 꼬민이는 그것에 대해 알고 있지 않아요. 그것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지금은 그것에 대해 염려하고 있거나 집중하지 않고 있어요.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며 나는 안내를 따라갑니다 라고는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 그것에 관심이 없는 상태는 지상에 있는 꼬미니의 마음 상태고요. 그리고 나는 안내를 따라갑니다.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어디에 있는 영혼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애매해요. 왜냐하면 여기가 어딘지 정확히 전 잘 모르겠거든요. 4호 교감을 하게 되면 여기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마하고 가 있는 곳 또는 있는 곳이라고 그냥 통상적으로 그냥 넓은 범위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정확히 여기는 어딘지는 저도 잘 몰라요. 하지만 지상의 아이가 태어났는데 여기 있는 건 무언가 어딘가라고 묻는다면 저도 명확히는 몰라요. 하지만 교감을 하면은 지상에 있는 아이도 알아챌 수 있고 여기에 있는 것도 영혼도 알아챌 수 있는데 이 영혼의 정체가 정확히 무엇인지는 저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명확히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아는 것이 없기 때문에. 영혼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또는 고차원적인 영혼이라고 할 수 있고 영혼의 일부분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것이 뭔지는 정확히 제가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두 군데의 대답을 들을 수 있었어요. 지상에 있는 아이는 그것에 대해 염려하지 않고 관심이 없고 알고 있지 않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고요. 단지 영혼만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며 안내를 따라간다라는 대답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요. 이번에 찾아갔을 때 못 만난다면 조금 더 후에 만나게 되는 것일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느낌마저 없으며 그것에 대해 염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만약에 내일 가는 곳이 마지막이야 라는 그런 마지막 기회야 이런 말입니다. 그렇게 느끼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엄마도 나와 같은 마음이길 바랍니다. 나는 아직 계속 하나의 마음이며 그것은 이렇습니다. 계획에서 바뀌는 것은 없다. 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일 만나면 다음에 만나는 게 당연히 그렇게 될 겁니다. 네, 내일 만나지 못하면 아직 더 기다렸다가 만나야 되는 거라면 그렇다입니다. 계획이 바뀌지는 않았다. 만남에 대해서 계획이 바뀌지는 않았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교감한 아이인데 이름이 잘 생각 안 나는데 이와 비슷한 거에 대한 대답이 어떤 것이었냐면요. 바뀌지는 않았지만 변화는 있다라는 대답을 들은 적이 있어요. 비공개인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변화는 있을 수 있지만 바뀌지는 않았다라는 거고요. 목적지는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털의 색상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이야기해 줄 수 있니? 라고 물었습니다. 같은 질문을 수차례 듣는군요 라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미안한데 중요하게 볼 수 있고 너를 찾는 중요한 단서이기 때문에 몇 번이고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어 하셔 라고 전했습니다.
나는 검정색도 또한 눈에 띄는 진한 색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라고 합니다. 네, 하얀색에 속해 있는 빛을 내고 있어요 라고 하고 있거든요. 하얀색, 크림색 또는 그와 하얀색 계통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얀색하고 크림색하고 선별해 주세요 라고 하면 저는 선별을 못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무언가를 정확하게 하면 좋겠지만 그것은 찾는 색이 중요한 그 세계에 아이의 그 만나는데 얼만큼 중요한가요? 라고 물으면 사실 저는 그닥 중요하게는 보진 않거든요. 그런데 검정색도 아니고 진한 색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니까요. 예전에 교감에서 전해드렸던 색을 유추해서 찾으셔 만나시면 될 겁니다.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을 방문하셔서 이렇게 전해 주셔야 돼요. 하얀색이든 뭐 크림색이든 하얀색 계열이든 이렇게 아이를 언제 태어나는 아이를 찾아주세요 라고 전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분명히 그런 부분도 전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알아서 오겠지는 아니에요. 네. 알아서 오겠지는 그냥 우리들이 편하게 생각하는 거고요. 적극적으로 정보를 들은 대로 전해 주셔야 됩니다. 다시 만나게 되면 꼬민이가 무척이나 어리기 때문에 가족들의 모습 또는 냄새, 목소리 등으로 알아차릴 수 있는 것일까? 라고 물었습니다. 엄마가 아이를 낳는 것과 비슷하게 보시면 됩니다. 그 아이에 대해 얼굴도, 성격도, 머리카락의 구분 스타일도, 눈동자의 색깔도 알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엄마가 낳았기에 어떤 모습을 해도 엄마의 사랑으로 자신의 자식인 것을 알고 있으며 그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엄마의 간절함과 사랑과 기다림의 시간과 차원에서 생명으로 잉태하였습니다. 그 모든 것을 체험하였기에 당연히 엄마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람이 나의 엄마인가? 하고 고민하지 않아요 라고 합니다. 대답이 되었을 것 같으면서도 뭔가 어렵기도 하고 그렇게 느껴질 수 있어요. 저는 이렇게 들으면서 또 하나의 저에게 전해진 정보는 너무 넓어서 이걸 내가 잘 전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요. 견주님 자신의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견주님이 태어났어요. 태어나서 뭐 3살 때, 4살 때, 뭐 3살, 4살 그때가 안 됐을 것 같은데 한두 살 정도 됐을까요? 네, 막 돌 되면은 보통 조금씩 걸어 다니잖아요. 돌 지나서든 충분히 다 걷고요. 그때 저 사람이 우리 엄마인가? 엄마가 아닌가? 알아채셨나요? 혹시 그 기억이 있나요? 네, 아이들은 엄마를 알아볼까요? 못 알아볼까요? 네.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저 자신도 그 나이 때가 잘 기억나진 않지만 의식적인 기억보다는 무의식적으로 엄마인 것을 알게 돼요. 네, 그래서 의식적으로는 엄마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무의식 차원에서는 엄마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뭐 낯가림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아이도 알고는 있는데 그 알매 차원이 무의식 차원에서 알미라는 거죠. 네, 의식적인 차원에서 이 사람이 엄마인가 아닌가 이렇게 고민하지는 않는데요. 그렇다고 이게 참 어려운 내용인데 네, 이 사람이 나의 엄마인가 라고 고민하지는 않는데요. 네, 무언가는 알고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의식이 얼만큼이고 무의식이 얼만큼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알고는 있다라고 대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엄마의 자식입니다. 네, 엄마의 오랜 기다림, 간절함, 사랑 그런 것으로 잉태한 다른 에너지에서 잉태한
네, 그런 생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남겨주신 요청의 말을 전했습니다. 이제 만날 날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직도 믿기지 않고 그러면서도 걱정도 되고, 네, 이런 마음, 반려견들은 모두가 천사여서 어떠한 가족에게나 다 소중한 존재인 것을 알고 있지만 꼬민이가 정말 특별한 존재였음을, 네, 잘 전했습니다. 정말 보고 싶고 언제나, 네, 그립다라고 하셨어요.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길 바란다는 말도 잘 전했습니다. 엄마의 마지막 발걸음은 나의 앞에서 멈추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모든 것을 함께 시작이 될 거예요 라고 하고 있었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꼬미니와 교감을 마쳤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좀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꼬미니 같은 경우에는 뭔가 성숙한 영혼, 조금 오래된 영혼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항상 뭔가 이야기해 주는 것이 다른 아이들보다 조금 위에 상위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해준 아이라 기억에 남는 아이거든요. 이제 만나게 되면 꼬민이에 대한 것들은 이제 점점 잊혀지겠죠. 다른 아이들처럼. 네, 앞으로 이제 며칠 안 남았으니까요. 잘 만남이 이루어져서 저에게 사진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